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RI의 릴렉세이션의 개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R의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인데요. 이 이완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MRI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신호의 과정 혹은 매핑, 그 다음에 시그널 덴시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규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완 과정은 MRI 파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당히 심도가 깊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MRI 원리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종축자기화를 횡축자기화로 플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자기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전자기파를 스핀에 인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스핀에 RF 펄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 스핀이 공명이 되죠. 이 공명 현상에 의해서 열일평형 상태의 스핀들이 횡축자기화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RF 펄스를 차단하면 이 친구들이 원래 있던 열평형 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에 있던 스핀들이 낮은 에너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MR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축자기화를 구성하고 있던 이러한 스핀들의 라디오 프리퀀시가 인가가 되면 공명 현상이 생겨서 이 스핀들이 횡축으로 플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RFPulse를 차단하게 되면 이 스핀들이 원래 있던 열평형 상태로 돌아오면서 시그널을 방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나오는 것이 신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호의 획득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핀들이 올라오면서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에 의해서 신호의 획득 과정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신호의 획득 과정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MRI에서의 릴렉세이션은 우리 인체에 있는 수소 원자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완 시간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소 원자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T1 이완 시간과 T2 이완 시간을 규정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이완 시간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완 시간을 변경하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magnetic field strength, 즉 자기장, 그다음에 핵의 모양, 그다음에 핵의 분자의 크기, 그 다음에 온도, 이런 여러 가지 팩터에 따라서 이완 시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용명 영상에서의 이러한 시그널의 스트렝스, 신호의 강도는 이 수소 원자의 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T1, T2에 따라서 이 시그널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완 시간에 대한 신호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펄스 시퀀스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완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작용명 영상에서 어떠한 신호를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신호를 발생할 때 필요한 이런 펄스 시퀀스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1 이완과 T2 이완이 있죠. 그래서 횡축자기화에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종축으로 복귀하는 T1 텀과 그 다음에 횡축 평면에서 탈이상을 하는 T2 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T1을 갖다가 조절하는 주요 인자를 우리가 TR이라고 하고, 횡축 평면에서 이러한 디페이징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는 인자를 우리가 T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TR과 T를 갖다가 조절함에 따라서 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TR과 T를 조정함에 따라서 시그널 인텐시티를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곧 MRI의 릴렉세이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릴렉세이션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이완에 따른 각각의 신호 강도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릴렉세이션을 알게 되면 이완 시간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T1 이완 시간과 T2 이완 시간은 우리가 메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TR 혹은 플립 앵글 혹은 인버전 타임을 통해서 T1 리커버리 커브를 그려서 T1 매핑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개의 T를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은 T2 매핑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T1 값과 T2 값에 따라서 이완 시간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T1과 T2의 릴렉세이션 타임을 우리가 구성하는 이러한 과정 혹은 이러한 측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릴렉세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완은 온도와도 많이 관련이 있죠. 우리가 MRI에서 어떠한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정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만이 실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MR실 룸의 온도가 바뀌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호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아래 폴스를 피사체가 오랫동안 맞고 있어서 히팅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온도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그 온도에 따라서 MRI는 신호 강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와 T1 이완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결국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T1과 T2 이완 시간이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완, 온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이러한 이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어떠한 연구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신호 획득 과정과 그다음에 매핑 과정 등 여러 가지 이완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한다면 이미지 퀄리티의 개선과 그 다음에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RI의 이완에 대한 개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완 시간에 해당되는 T1 이완과 T2 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